저희 지금부터 힘차게 초5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점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유익한 정직한 정보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초5 경우에는 사실은 국어랑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첫 경험, 첫 인상인 만큼 아이가 어떻게 국어랑 글쓰기를 접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첫 번째는 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재미없다, 어렵다 그런 것이 아니라 흥미롭네, 할만하네, 재밌네, 때로 감동적이다라는 느낌들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무수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의 어떤 제한된 세계관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세계관으로 나 말고 타인의, 다른 나라의, 다른 시대의, 다른 성별의,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을 만나는 흥미진진한 열린 만남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가장 이거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좋은 글을 읽는 것만으로 좋은 글의 효과가 나한테 아로 새겨집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은 최대한 좋은 글들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렇게 우수한 생각들을 내 안에 좀 스미게 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장차 머지않아서 본격적인 국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연한 몸을 만드는 것이 초5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5가 국어를 공부하면 뭐가 나아질까? 첫 번째는 글을 쓸 때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쓸 때 압축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스가 생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그냥 마냥 읽는 게 아니라 책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읽는 훈련. 사실 이벌이 잘 되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공부 잘합니다. 우리가 많은 애들을 볼 때는 사실은 그 아이의 이해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표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력을 좀 간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해력이 좋아야지만 이 아이가 명쾌한 논리를 가집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이해력이 있다는 것은 장차 이 아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를 좀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표현력. 근데 표현력이라는 것들은 글은 어렵지만 말로 가능하거든요. 위장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아이의 진검승부는 우리 아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책은 정확하게 읽어요. 핵심을 명쾌하게 파악해야 하는 능력이 사실은 그 아이의 미래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가르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흐름. 그러니까 항상 글을 쓸 때 숨이 일관하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처음, 중간, 끝이 있고 말할 때 항상 두 갈씩, 네 갈씩이 있다. 이걸 아는 애들은 말할 때 달라지거든요. 그런 만큼 그렇게 논리적인 말하기 글쓰기를 체화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목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장 근거를 말할 때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고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순화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데, 네.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맨날 와서 확인해요. 선생님, 맞아요? 맞는데, 예, 웃으시네요. 네. 네. 저희 학원,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이 이렇게 다 드러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속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되게 현란한 말로 저희 학원을 김형준을 다니면, 수능을 1등급을 맞고,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는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이들이 만약에 다음 달에 수능을 보는데, 그래야죠.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중고등, 이제 마지막 이제 진검승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한참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초등단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실은 그래서 자꾸 시험에 맞추다 보니 정말 정작 요 연령대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후회하시죠. 아,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색깔 나오죠. 벌써 강사들 얼굴 다 하고 학교 어느 출신인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당수의 학원들에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되게 프로그램 중에서 누가 가르치는데요? 모르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네, 강사도 다 이제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저는 모르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선생님 이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행동도 되게 어디 가서 조심하고 하다못해 되게 무슨 뭐 마트를 가도 친절해야 되는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자, 저희 선생님들은 그냥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맡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부해야 될 때 공부했구나. 딴짓 못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학창시절 때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수업은요, 지금 이제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보통 이제 논술 열심히 책 보고 글 쓰고 이제 이랬다면 이제부터 5학년부터 약간 양상들이 조금 이제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5학년부터 국어를 시작해볼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6학년 아니면 좀 빠른 거 아니야 여전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초5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뭔가 나쁜 버릇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그 나쁜 습관이 혹시 있었다라면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이 초5, 초6이에요. 이 시기 지나가면 정말 바꾸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오히려 더 수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려주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어디선가 색깔이 잔뜩 들어줘서 오면 고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 특히 이제 글 같은 경우, 논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논 선생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 분량 긴 거에 그 완전 중점을 맞춰서 글을 썼던 친구들은 문장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문장이 10개인데 결국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습관이 한번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초5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어법에 맞게 써야 되는지 그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쓰면 이게 이 습관들이 결국은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사실은 다들 지금 시험 하시는데 이제는 사실 아시겠지만 학교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AI를 정말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AI를 잘 활용하려면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냐면 국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얘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 뭐 해줘. 답을 구해줄 때 이게 내가 질문하는 질문의 그 질에 따라서 AI가 내주는 답이 대학교 수준이냐, 초등학교 수준이냐, 유치원 수준이냐의 답을 내놔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영역의 뭐 문제 해결되는 방법인데 답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달라져. 그러려면 뭐야?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구조화해서 그것을 정확한 단어로, 정확한 문장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때 이 아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고급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수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국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얻겠는데, 이제는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국어적인 능력이어서, 그럼 나는 내 아이의 국어를 어떻게 처음부터 기초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논술과 국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논술은 상대적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수업이라고 하면 국어는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은 접어두세요. 지문 안에 주어진 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예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어머님들의 고민은 단어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문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단어에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저희가 얼마 전에 6학년 아들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성격에 대한 이제 그 선지에서 나온 그 이제 물음이 낙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애들이 선생님 낙관적이 뭐예요? 비관적이 뭐예요? 예찬적이 뭐예요? 그러면 지문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더라도 답을 골라야 되는데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구나가 아니고 이건가 둘 중에 하나 그 중에서 꼭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예로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는 이제 국어의 개념 수업 그러니까 5학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거를 이 개념을 막 굉장히 어렵고 막 아이들이 이게 뭐야 하는 게 아니라 요 초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 글의 성격과 그다음에 각 글의 특징과 그다음에 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휘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강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단어를 내가 그냥 들어서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단어에서 시작해서 그 단어를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장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문장이 이해가 되면 문단이 이해가 되고 문단이 이해되면 한 편의 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의 것들에 5, 6학년은 집중하여서 이 아주 기초 중에 기초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체화해서 하는 시간들을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정규 수업에 이제 일요일에 격주 단위로 해서 어휘 관련된 수업과 혹은 선생님들과 같이 책을 조금 더 깊게 읽어보는 특강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같은 기간에 아마 되게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과정에 이제 준비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수업은 결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래 뭐 토요일 날 10시 수업인데 내가 이 시간에 못 오면 다른 시간대 개설되어 있는 시간대에 수업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2주에 이게 여행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매주 수요일마다 전주 보강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이것도 못 가는데요. 아이가 너무 바빠요. 그러시면 그때는 이제 학원에 요청하시면 온라인 이제 저희가 그 수업한 녹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수업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시간대에 참석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한 과정 정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과정이 진행해서 한 4, 5과정이 쌓이게 되면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면은 좀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아이가 원래 속한 반에 그 시간대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아시고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마다 이제 약점들이 달라서 그 아이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1:1 수업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어머님이 선생님 저희 애가 이게 좀 약한데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했었을 때 저희랑 이제 아이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저희 이제 국어 수업은 이제 결국은 다 입시로 가죠. 자, 큰 목표는 저기에 있어서 이 3가지 영역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비문학, 문법 저희가 이제 3가지 영역 골고루 하는데 초 같은 경우는 아직 문법을 본격적으로 하긴 조금 어린 친구들이어서 이 문법 영역이 물론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비문학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6학년 가면 아무래도 문법 영역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그 학년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그 영역 부분의 배분은 조금 배분이 달라진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복습 그리고 시험을 보고 진도를 나갑니다. 아시겠지만 복습을 안 해요, 아이들이. 배우기는 되게 많이 배우는데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에서 복습, 점검,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에 보면 종합평가라고 그래서 그 전 과정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진단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한 번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배웠는데 선생님 저 이거 배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아이들 저희도 한 번 배웠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완전히 체화돼서 좀 시간 한참 지나면 저 그거 알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종합고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5, 초6은 기본에 집중, 저희 올해 이제 좀 더 이제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그 강사진에서 이제 더 모토를 삼은 건 초등은 기본에 집중하자. 욕심 부리지 말고 기본을, 왜냐하면 기본도 요즘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장 작은 단위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 문장, 문단, 글. 그래서 하나하나 문장 자체를 뜯어볼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의 약한 점이 그러니까 그 사실은 술술술술 읽어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약한 친구들은 저희가 다 끊어가지고 문장 하나를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전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를, 그 기본을 가르치는 것에 훨씬 더 5학년은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정규와 그 다음에 일요일에 이제 격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는 1대1 수업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휘와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제대로 쓰면 이게 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법에 맞는 문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국어의 개념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어휘를 아주 아이들이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5학년의 주된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영역 중에서 요번 이 과정 같은 경우 이제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많고요. 당연히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법은 저희가 수업 시간 내에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하고 문장 쓰기 하셨을 때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한 것들은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문법이 안 보여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논술 관련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논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5 같은 경우는 아직 되게 어리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착하고 정말 순수한 나이인데, 이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습관 잡기입니다. 바른 습관 잡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서란 것들이 가끔 숙제 때문에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밥 먹듯이 씻듯이 하는 어떤 활동이란 것들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뭔가 신문이든 책이든 동화든 읽는 습관. 그 두 번째는 항상 이게 읽다가 그냥 수동적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난 다음에 짧게나마 요약하고 감상문 써보는 거. 그 어머니들 생각하시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많은 것들이 이 아이한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가 그냥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는 살짝 스미겠지만 각인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어떤 사람들은 꿈꾸다가 막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짧게나마 여기다가 한쪽에다가는 요약하고 다른 한쪽에다가 이제는 그 감상문을 쓰면은 바로 이게 가장 이 아이가 미래에 글꼴이 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책 읽은 다음에는 아무리 귀찮아해도 조금 글을 쓰게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하는 습관. 표현을 그냥 어린이들은 보통 막 하는데, 표현은 내가 누구한테 평가받는 방법이거든요. 내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신뢰감을 주는지, 창의적인지, 혹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하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자기가 표현할 습관을 잘 길러가지고 남들한테 긍정적 인상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이 좋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저희 수업은 총 3단계를 구성돼요. 첫 번째는 책을 읽고 온 다음에 퀴즈를 봅니다. 이 퀴즈를 보는 이유들은 수업을 듣기 전에 아이가 공부할 준비가 참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고요. 이 떨어지면은 아이는 재시험 보기 때문에 집에 일찍 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 아이가 풀기에는 제법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2단계가 있고요. 이때는 강사가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미흡했던 것들을
옆에서 지적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에는 글쓰기의 활용 점정인 집에 가서 그날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성도 있는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이 다음에 강사가 흡족해 줌으로써 이 학생은 내가 쓴 글이 평가가 A인지 B인지 C인지 그 다음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는 합작 같은 것들을 100% 강사가 합니다. 보통 학원들은 이 적재한 학원에서는 외주를 줘가지고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패턴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어떤 게 부족한 게 나오기 때문에 1대1 수업할 때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특화된 방식의 수업을 해서 그 아이가 약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첫 번째가 명확히 글쓰기.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이 구체적인지 아닌지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정말 예시를 들든 뭐하든 간에 이게 실제 있는 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짜임새 있는 글,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서론과 본론, 결론이 각각 어울리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들은 홈삭 같은 것들을 할 때 단지 아이들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체가 예쁘다, 창의적이다 이제 그런 뻔한 말이 아니라 실제 이 아이가 글을 쓸 때 간과하고 있는 논리적인 허점들을 저희가 지적해 주면서 이 아이랑 지적인 1대1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주의사항은 아이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들께서 항상 아이한테 시험서를 읽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되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희는 많은 텍스트가 문학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저희 수업은 결코 문학 수업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 수업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 입학할 때 필요한 거의 모든 논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 국어를 잘해야만 장착 이 아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사회든 영어든 간에 빨리빨리 공부함으로써 문제를 효율적 풀어가지고 수능 볼 때 제때 끝나고 나갈 수 있는 학생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편하게 1대1로 물어보십시오. 네, 오늘 다 고생하셨습니다.